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이 꺼졌고 49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선을 그 남자 앞에서 어둠 속에서 결국 놓아버렸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지금도 모르겠어요. 그날의 어둠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거든요.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. 나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. 밥도 제때 먹고 약속도 잘 지키고 화도 잘 안 내는. 그런데 저는 그의 곁에 있으면서도 늘 어딘가 허전했어요. 말을 꺼내면 이미 끝난 대화, 손을 내밀면 이미 다른 데 가 있는 눈빛.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. 오래되면 다 그런 줄만 알았으니까요.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같은 아파트 12층이었어요.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이는 먼저 비켜섰어요. 말은 없었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. 시선이 딱 한 번 걸렸는데 그게 걸린 게 아니라 머문 거였어요. 저는 그냥 내렸어요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. 근데 신발을 벗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뜨거웠어요.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마주쳤어요. 계단에서, 주차장에서, 마트 입구에서. 우리는 아는 척도 제대로 못했어요.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사이였는데 그 한마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둘 다 그냥 지나쳤어요. 어느 날 저녁 그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. 혼자세요? 딱 세 글자였어요. 근데 저는 그 세 글자를 듣고 뭔가 대답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네라고 했어요. 그것뿐이었는데 우리 사이에 뭔가가 달라졌어요. 뭐가 달라진 건지는 말 못하겠어요. 근데 그날부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혹시 그이가 있을까 싶어서 한 박자 늦게 탔어요.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. 그날은 10월 말이었어요. 저녁 바람이 이미 겨울 냄새가 났고 현관 복도에는 누가 끓였는지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. 남편은 출장이었어요. 사흘째였고 저는 마트에서 두부 한 모랑 달걀 몇 개를 사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. 별것도 아닌 장바구니였는데 어깨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. 발걸음도 느렸어요.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그이가 같이 들어왔어요. 저는 12층, 그이도 12층이었어요. 우리는 나란히 서지 않았어요. 대각선으로 아주 조금 비껴서요. 문이 닫혔어요. 숫자가 올라갔어요. 7층쯤이었을 거예요. 딱 멈췄어요. 전기가 나갔어요. 비상등 하나도 없이 완전한 어둠이었어요. 그 어둠이 그냥 깜깜한 게 아니었어요. 무게가 있는 어둠이었어요. 공기가 달라졌어요. 숨이 약간 막히는 것 같은 엘리베이터 특유의 철 냄새랑 누군가의 체온이 섞인 공기요. 장바구니가 제 손에서 미끄러졌어요. 바닥에 닿는 소리가 그 좁은 공간에 울렸어요. 달걀이 깨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었어요. 그냥 소리에 놀란 거였어요. 제 심장이 먼저 놀란 거였어요. 괜찮으세요? 그의 목소리였어요. 얼굴도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렸는데 그게 이상하게 너무 가까웠어요. 빛이 없으니까 거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어둠이었어요. 네, 괜찮아요.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. 듣는 순간 저도 알았어요. 떨린다는 걸. 그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. 저 여기 있어요. 벽 쪽이에요. 그 말이 안심시키려는 말인 건 알았는데 오히려 심장 어딘가가 조여들었어요. 따뜻한 공기가 제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. 몸이 아니라 열기로 그이가 거기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. 저는 벽을 등졌어요. 찬 금속이 등에 닿았는데
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어요.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. 조용히요. 그이도 어딘가에 기대는 소리가 났어요.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각자 벽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. 보이지 않는데도 서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. 공기가 그걸 알려줬어요. 이런 적 처음이에요? 그이가 물었어요. 정전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저는 잠깐 헷갈렸어요. 네, 처음이에요. 어느 쪽 대답인지도 모르게 했어요. 그이가 살짝 웃었어요. 소리로 알았어요. 작게 숨을 내쉬는 그 웃음소리요. 저도요. 그것뿐이었는데 공기가 달라졌어요. 저 이름이 뭐예요? 얼마나 있었을까요? 5분인지 10분인지.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없어요. 그이가 먼저 물었어요. 최정인이요. 저는 박도연이에요. 그것뿐이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어둠 속에서 이름을 교환하는 게 이렇게 다른 일인지 몰랐어요. 마치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. 되돌릴 수 없는 거리요. 손 잡아도 돼요? 무서우실 것 같아서요.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. 그런데 손이 먼저 나갔어요. 제 손이요. 어둠 속에서 허공을 더듬었는데 그의 손에 닿았어요. 차가웠어요. 그의 손이. 근데 잡는 순간 온기가 번졌어요. 제 손인지 그의 손인지 모르게요.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우리는 그냥 잡고 있었어요. 그 손이 조여드는 게 느껴졌어요. 살짝이요. 아주 살짝. 그런데 그 살짝이 49년 동안 들어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. 저는 울었어요. 소리는 안 냈어요.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 닦지도 못했어요. 그이가 알았을까요? 어둠 속이었으니까 몰랐겠죠. 근데 손을 더 꽉 잡더라고요.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. 그의 손 안에서 제 손이 따뜻해지는 동안 저는 그 온도를 기억하려고 했어요.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꺼내 쓸 수 있게요. 그게 얼마나 쓸쓸한 생각인지는 알았어요. 그래도 했어요. 그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. 가까워지는 소리요. 발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이동하는 소리.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까지 왔어요. 정인 씨,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몰랐어요.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뭔가를 시키기 전에 불렀어요. 그런데 그이는 그냥 불렀어요. 이유 없이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처럼.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. 목이 막혔거든요.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. 그의 손이 제 손을 놓았어요. 아, 그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놓은 게 아니었어요. 손목으로 올라왔어요. 천천히요. 아주 천천히 팔을 따라서 어깨까지요. 저는 굳어버렸어요. 숨도 안 쉬었어요.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얹혔어요. 무겁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감당이 안 됐어요. 이렇게 가벼운 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됐어요. 그이가 저를 당겼어요. 살짝이요.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. 제 몸이. 막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. 생각만 했어요. 그의 어깨에 제 이마가 닿았어요. 그의 재킷 냄새가 났어요. 세제 냄새랑 가을 바깥 공기가 섞인 냄새요.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다시 났어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슬퍼서가 아니었어요. 너무 오래 굶었다가 뭔가 따뜻한 게 앞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어요. 그의 팔이 제 등을 감쌌어요. 꽉 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싸는 거요. 새가 날개를 접는 것처럼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처럼.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. 어둠 속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.
빛이 있었다면 못했을 거예요.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이가 가만히 제 등을 손으로 쓸었어요. 한 번, 천천히. 그것 하나에 저는 그만 흘러내렸어요. 오래 참았던 게 한꺼번에. 뭘 참았는지도 모르고 참았던 게 다 나왔어요. 어깨가 흔들렸어요. 소리 안 내려고 입을 막았는데 그이가 그 손을 잡았어요. 조용히요. 말없이 그냥 잡았어요. 그이 손이 제 손을 감싸면서 입을 막고 있던 제 손 위에 얹혔어요. 그게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더 울었어요.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?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. 그 시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그냥 있었어요. 그이가 조금 물러났어요.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요. 어둠 속에서 그이 얼굴이 보일 것 같은 거리.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이가 제 얼굴 쪽으로 이마를 기울였어요. 닿았어요. 이마끼리요. 숨이 느껴졌어요. 그이 숨이 조용하지 않았어요. 살짝 흔들렸어요. 저도 떨리고 있었고 그이도 떨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알았어요. 정인 씨, 또 불렀어요. 이번엔 더 낮게.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통 목소리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목소리요.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아 있는 채로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어요. 눈물이 묻어났겠죠. 닦아주려는 건지 그냥 닿은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. 그의 손바닥이 차가웠는데 뺨이 뜨거웠으니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좋았어요. 그이가 내려왔어요. 아주 천천히. 조급하지 않게, 그렇다고 망설이는 것도 아니게. 멈췄어요. 입술이 닿기 직전에요. 한 호흡 거리에서요. 그 거리에서 그의 숨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. 따뜻했어요. 저는 눈을 감았어요. 그게 대답이었어요. 말 대신. 그런데도 바로 닿지 않았어요. 그의 숨이 제 입술 앞에서 멈췄고 저도 숨을 멈췄어요.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낼 수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. 그의 입술이 닿았어요. 처음엔 가볍게가 아니었어요. 망설임 없이 바로 숨이 먼저 닿았어요. 따뜻했어요. 저는 그때까지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정말로요. 그런데 닿았어요. 처음엔 가볍게가 아니었어요. 망설임 없이 바로 제가 놀라서 숨을 들이켰는데 그 숨이 그대로 그이 쪽으로 넘어갔어요. 그이 손이 제 얼굴을 더 세게 감쌌어요.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나야 했어요. 그게 맞았어요. 그런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. 그대로 붙잡힌 느낌이었어요. 입술이 떨어졌다가 다시 닿았어요. 이번엔 더 깊게. 아무 말도 없는데 묻는 것도 없이 그냥 멈추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어요. 제가 그의 옷을 잡았어요. 잡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.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. 그의 숨이 거칠어졌어요. 저도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.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좁아서 도망칠 데가 없었어요. 그래서 더 멈출 수 없었어요.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. 이건 돌아갈 수 없는 쪽이라는 걸,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그 순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. 그때 불이 켜졌어요. 눈이 부셨어요. 우리는 동시에 물러났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그 순간 사라진 것 같았어요. 말도 없이 신호도 없이 동시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어요.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. 저도 그랬겠죠. 서로 마주보지 않았어요. 마주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그이는 벽 쪽을 봤고 저는 바닥을 봤어요.
장바구니가 구석에 쓰러져 있었어요. 달걀은 안 깨져 있었어요. 그게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. 이 난리가 났는데 달걀은 멀쩡하다고. 엘리베이터가 삐소리를 내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우리는 처음처럼 대각선으로 서 있었어요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,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는데 공기는 완전히 달랐어요. 그의 재킷에 제 눈물이 묻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말을 못했어요. 12층에서 문이 열렸어요.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내렸어요. 그이도 내렸어요. 복도가 조용했어요. 저는 제 방향으로 걸었어요. 10걸음쯤 걸었을 때였어요. 정인 씨,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왔어요. 저는 멈췄어요. 돌아보지 않았어요. 오늘 감사했어요. 감사하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. 저는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. 뒤통수로라도 그게 보였으면 했어요. 그리고 걸었어요. 현관문을 열었어요. 불도 안 켰어요. 어둠 속에 그냥 서 있었어요. 그런데 아까 그 어둠이랑 달랐어요. 아까 그 어둠에는 온기가 있었거든요. 손에서, 어깨에서, 이마에서, 입술에서, 뺨을 감쌌던 그 차갑고 따뜻한 손에서 아직 남아 있었어요. 그 온도가. 저는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. 두부도 달걀도 그냥 냉장고에 넣었어요. 창문 앞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. 10월의 바람이 유리를 흔들었어요. 그의 집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. 저는 그 불빛을 봤어요. 커튼 뒤에 숨어서요. 꺼지지 않았으면 했어요. 계속 켜져 있었으면 했어요.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. 그냥 꺼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. 근데 왜 모든 게 이미 달라진 것 같았을까요?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지금도 찾고 있어요. 찾으면 어쩌려는 건지도 모르면서요. 그게 다예요. 그게 전부예요.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.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. 그리고 그이는 갔어요. 저는 지금도 그 손의 온도를 알아요. 차가웠다가 따뜻해졌던 순서를요. 49년 동안 지킨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그날 밤 무너진 게 뭔지도요.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. 그것만 기억해요.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혹시 제 이야기가 어딘가 닿으셨나요? 말 못하고 담아둔 감정이 이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. 여러분이 계속 듣고 싶다고 해주시면 저도 계속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